자, 이제 거의 85령인데 차 위에 올라갑니다. 박수 쳐주세요. 자, 지바람 박사님의 5.18 실체 들어보겠습니다. 그 기자들은 뭐 방송국 기자들은 다 없어졌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법원이 광주 법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전 대통령은 민사 형사 재판을 다 받는데 민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면은 민사 재판을 여기서 받게 돼 있어요. 서대문 이 서부지방법원에서 받게 돼 있고 형사 재판 역시 여기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5.18이 거기 좀 조용하세요. 아이고 좀 조용하세요. 5.18은 지역감정과 이념, 대립 이것이 모두 응축되어 있는 포컬 포인트예요. 대한민국 전체의 핵심 생존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광주는 5.18의 당사자예요. 이념적인 당사자고 지역감정의 당사자다 이게요. 어째서 당사자가 재판을 끌어다가 재판을 하느냐.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서울에서 하면 될 걸 왜 구태여 광주에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짓을 하려고 그런 거야. 이런 짓을. 내가 아까 저 KBS 기자가 저 젊은 애가 한참 나한테 뭐라고 물어. 8,200만원 낼 거냐 안 낼 거냐. 그 8,200만원을 어떻게 돼서 8,200만원의 그 손해배상 결정이 났느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저 광주 변호사들 18명이 지만원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14사람들을 막 끌어온 거예요. 광수 같지도 않은데 얼굴 같지도 않은데 막 끌어왔어요. 끌어왔는데 그 중에는 신봉예라고 하는 여인이 80대 후반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해. 그럼 그 말이 안 통하는 여자의 이름을 빌려다가 광주 변호사들이 신봉예 해남에 사는 여자, 농사만 짓고 사는 여자예요. 그 이름을 빌려다가 처음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자가 제62광수다 이런 거예요. 62광수는 리얼설 아니에요. 리얼설 62광수다 이랬는데 이창한이라고 하는 부장판사가 그저께 이 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오늘 도둑재판을 한 거예요. 오늘 판결문을 낸 거예요. 이창한 판사 도둑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 너 62광수가 맞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의 신청을 했어. 그 판사가 바뀌었어. 김동규 부장판사로 바뀌었어. 그 김동규 부장판사한테로 바뀌니까 이 변호사들이 뭐냐면 아니야 62광수가 아니라 139광수야 139광수는 5월 23일 날 도청에서 관을 붙잡고 우는 여인이 139광수야. 그럼 우리가 판단할 때는 북한의 김정일의 첫 부인이야. 홍일천이라고. 그 여자가 자기다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규 부장판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그래 너 62광수가 아니라 139광수 맞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해남에 사는데 자기 남편이 광주로 19일날 올라와가지고 죽었는데 그 죽었다고 하는
통지를 언제 받았느냐 하면은 5월 29일 날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해남에서 뭐 배를 빌려 타고 또 버스로 와가지고 전남도청에 도착한 게 5월 30일이야. 5월 30일 8시야. 그런 기록이 있어. 그럼 5월 30일 날 광주에 올라온 여자가 어떻게 5월 23일 날 관을 붙들고 우는 여자가 지라고 그러냐고요. 그거를 우리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다 증명을 해줬어. 다 서류 주고 다 증명을 해줬어. 그러면 판사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아, 그거 변호사 말이 맞아요. 변호사 말이. 그 광주 변호사들 이거 알리바이가 안 맞잖아요. 판사가 이렇게 아양을 떠른 거예요. 우리 변호사한테 현장에서는, 재판부에서는. 그래놓고 판결문을 쓸 때는 8,200만 원이야. 그게 8,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KBS 기자 어디 갔어? 여러분, 이게 재판이에요? 이게 재판이냐고. 이 광주 놈들이, 광주 판사 놈들은 조폭들이야. 판사가 아니야. 그런 날강도 놈들이 어디 무슨 놈의 법복을 입고 부장판사라고 그래. 이 전두환 대통령도 그따위로 하려고 지금 모셔가는 거예요. 구인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이게요. 있었다. 어디냐? 전일빌딩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제일 높았어요. 10층 빌딩인데 전남일보 빌딩이야. 전남일보 빌딩이 전일빌딩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총자국이 10층에 총자국이 185발이나 있다고요. 벽에도 있고 천정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데 M16 총탄도 있고 칼밀빙 총탄도 있고 기관총 총탄도 섞여서 있다고요. 섞여서 그거를 잊어버리잖아. 그러면 전일빌딩에 그 섞여서 이제 185발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놈들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헬기가 여기서 정지해가지고 저만큼에서 쐈다 이거야. 쐈는데 그 총알이 하늘로도 올라가고 땅으로도 올라가고 꽃장도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내가 얘기해 줄까요? 그 총탄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발생한 총탄인지 5월 27일 날 광주가 수복이 됐어요. 광주가 수복이 되려고 그러면 5월 27일 날 새벽에 계엄군이 광주를 쳐들어갔다 이거야. 쳐들어갔어. 탱크를 몰고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러니까 내려와. 조용하던지. 그 산만해가지고 연설 못하잖아. (5월 27일) 새벽에 계엄군이 광주로 다시 들어와요. 광주를 다시 수복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작전을 할 거 아니에요. 작전을 하는데 탱크를 몰고 들어오면은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4개의 특공대를 만들어 35명씩 4개의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전남도청에, 하나는 전일빌딩에, 하나는 YWCA에, 또 다른 하나는 광주공원에 이제 투입을 시켰다 이게요. 몰래 투입을 시켰는데 이게 전일빌딩에서는 45명의 폭도가 기관총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기관총 칼빈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계엄군 35명하고 싸운 거예요. 1층에서부터 싸우다가 안 되니까 2층 가고, 2층에서 싸우다가 다시 3층 가고 해서 10층까지 가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층에서 결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전이. 그러니까 계엄군은 M16을 가지고 있고 저놈들은 칼빈하고 기관총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교전을 해가지고 3명이 폭도가 죽었어요. 계엄군 2명이 다치고, 그 상황 일지만 보면은 전일빌딩에 나와 있는
그 탄핵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어? 그거를 안 하고 상황일지만 보면은 금방 나오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저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제 무슨 얘기냐? 이게 5.18이 뒤집어지면은 주사파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 빨갱이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자기가 앞장서는 거예요. 망언이라고. 예. 그러면 저놈들은 이제 이걸 해가지고 자 이승만도 형편없다, 박정희도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전두환은 살인마다, 뭐 이렇게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정통성이 있는 그러한 그 정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게요. 오로지 주사파만 5.18이라고 하는 뿌리를 딛고 일어선 주사파 정권 내만 이게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지고 전두환하고 지만원만 없애버리면은 이제 아무도 5.18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제 광주에 가가지고 어떻게 진술을 할지 모르지만은 알았어. 자, 오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저 광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공중파 방송들이 지금 전두환 대통령께서 8시 30분경에 출발한다는데 사자 안에서 저한테 연락한 8시 20분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전부 고함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광주 재판은 인민재판이다. 광주 재판은 인민재판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 가면 안 됩니다. 광주 가시면 안 됩니다. 광주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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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